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일입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제가 이동 중일 것 같아서 미리 녹화를 해서 방송을 올려두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브리핑만 단백하게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2021년 6월 24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6월 달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얘기니까요. 일주일 동안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0평 6.2억이었었는데 지금은 11억 9천만 원. 이게 중위 가격이겠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4년 동안 2배 올랐다. 뭐 이 기사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한 번씩은 다 이슈로 다뤘던 것 같고요. 저 역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경실련이라는 단체에서 11만 가구를 분석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30평이 보통 이제 가장 중산적인 평형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의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랑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그때도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위 가격이 3억 원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금액이 작은 거에서 2배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이렇게 이제 부족한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과속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 시기에서는 그것들에 대한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당연하겠죠.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올랐겠지만.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은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억에 10%하고 6억에 10%는 다르죠. 3억에 10%는 3천만 원이고 6억에 10%는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정부에서 특히 4년 동안 서울 가격 상승은 정말 놀라운 상승률입니다. 이제 더군다나 사상 최대 규제를 뚫고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건 규제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거의 무관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이 규제가 집값을 오르는데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것들이죠. 다음 뉴스입니다. 헬리오시티 포함해서 시세가 80% 임대 행복주택이 1278가구 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LH공사에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통역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다녀둔 신혼부부 10년타까지 이제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건 되시는 분들은 특히 임차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공공택지 제도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고요. 거래 급증 지방 아파트 살펴보니 취득세 증가 중과에 대해서 1억 미만 집해져서 부산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석 달간 부산 거래 2위 아파트를 봤더니 되게 도지몰인데 124건 손바뀌었다고 하고요. 전세 끼고 수천만 원대 매수도 했다는 거고요. 갭이 천만 원대, 수천만 원대라고 하는 거죠. 1억 미만이었다는 얘기죠. 다주택자 세중과비에서 갭 투자하고 있다. 1억 미만은 아예 주택으로 치지 않으니까요. 조정 지역 해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제적으로 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에서는 뭐 주은풍림이라든지 주은청설, 아시라고 하는 데 가면 보면은 이제 이런 순위가 나오죠. 인천 같은 경우는 빠치마을 태화,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모룬데 그린비치, 신다대, 대전은 원앙마을 4단지, 울산은 서부현대 패밀리.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시를 한번 볼게요. 아시라고 아시죠? 예, 실거래가. 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아실이 조금 그 뭔가 서버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침에부터 서버 교체하고 하고 있나요? 아실이라는 데 들어가면요. 왼쪽 메뉴 바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 급등 아파트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실 서버가 회복이 되면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고요. 정부는 태릉 공공주택 재검토하라. 국민 반대 심상찮다라고 합니다.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공개적 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0년 넘게 방치된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 연내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역민들과 협의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공공부지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추진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한 것들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반대를 하지 않을 부지부터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제안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지 중에 하나가 용산 정비창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넘게 나대지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물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평탄화적으로 좀 작업해갖고 줄거가지고 공영 주차장으로 뭐한 달에 10,000원씩만 받아도 벌써 수백억 벌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정비창 부지부터 개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 전에 공용 주차장이라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용산 아이파크몰 갈 때마다 주차할 곳 부족해서 좀 아우성인데 그렇게 좀 아이파크몰에서 좀 건의하셔갖고요. 그 CGV도 있는데 그 CGV 본사도 거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본사도 거기 있고 CGV 본사도 거기 있는데 좀 이런 공용 주차장으로 부지로라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조금 너무 아까워서 땅이. 용산 개발 사업 청사진인데 용산 땅 밑에 단선도로 허브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할 것이다. 뭐 좋은 계획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지하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거면 좀 빨리 좀 하라. 이거 좋은 계획이잖아요. 저희 뭐 검토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예산 같은 경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는 민간과 협의해법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민간으로도 참여할 여력이 많을 것 같거든요. 개발 수익도 많이 날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민간한테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습니다라고 궁금해서 솔직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민간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벌써 15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건희 미술관 최적 지는 송현동. 송현동이 어딘 줄 아시죠? 경복궁 옆에 예전에 대한항공 그 부지였었죠. 그래서 지금 거기도 나대지로 지금 방치한 지가 여기도 한 2, 30년 되지 않았나요? 이 부지, 좋은 부지. 서울 한가운데 있는 부지를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희 미술관이든 공원이든 뭐든 좀 이렇게 저는 이 좋은 땅들을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진짜 임대 아파트를 100층으로 줘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좀 땅을 흑상태로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흑상태로 보이고 하고 싶으면은 공원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좀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로 뒤에 그거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국립현대미술관도 자주 가는 그런 명소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못 갔는데 아무튼 이 주변에 그런 관광 벨트가 오는 것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 그 종로구는 이제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랑 가깝기도 하기 때문에 교통망도 좋고 오피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좀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이 직장인들한테 또 힐링 시설도 될 수 있고요.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각선 건너편에 그 삼성 레미안 그 주택 문화관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 쪽은 문정동에 있고 가든파이브에 있고 강북 쪽은 여기 이제 개동 안국동이라고 하는데 3호선 안국역에 있죠. 그 앞에 있습니다. 현대건설 바로 앞에 있죠. 아무튼 재밌게 그 위치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재밌었을까요? 현대건설 바로 앞에 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세훈 시장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오해가 많다. 일부 단지만 적용할 것. 맞습니다. 이게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모든 단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장이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단지만 지역만 한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써 있긴 해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생기는 단지들만 지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왜 지정을 하죠? 그러면은 그건 또 그 단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것들은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요. 그냥 이게 규제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이게 재산권 침해잖아요.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전체 지역 전체를 규제하든 단지 하나를 규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지 하나만 하더라도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피해를 보는 거 맞거든요. 그럼 이거는 부당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일부 단지만 지정하는 것이든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고 새로운 수요자들이 진입하는 것들을 막았잖아요. 이게 나가야지 들어오는 것들인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지 일부 단지만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다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가. 예,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려보고 싶었네요. 다음 뉴스고요. 속도내는 중원구 정비사업, 분당 아파트 턱밑까지 추격했다. 성남서 문값 높아진 동네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 은행 주공 재건축으로 사업 인가 총회를 하고 5,090가구 재개발하고 상권 2구역 거기다 관리처 붕괴 계속 줄줄이 이어지죠. 지금 이제 성남 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현황일 텐데 말씀드린 대로요. 은행동에는 재건축인데 은행동이 1, 2단지고요. 와 3,300가구고요. 상대원동은 재개발인데 상대원 2구역 5,090가구고요. 네, 금강동 재개발인데 금빛 불황매죠. 이건 지금 건설을 하고 있죠. 5,320가구. 와우. 뭐 이번에 월요일날이었나요? 파트 상담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화요일에 일단 파트 상담소에서 예, 금빛 그랑매종 구입하셨던 분들 오늘 아마 그 파트 상담소에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예. 분노의 페니파잉 이 사연이 요 금빛 그랑매종 분양권 매수하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한번 요 사연 읽어보시고 방송 꼭 들어보시고 예, 팟빵에도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그 단지였었네요. 그리고 금강동의 한양수자인 성남 마쿠비라는 재건축이 700세대고요. 중앙동의 재개발로 신흥역 하늘태 랜더스원이 2,400세대. 이게 얼핏 봐도 지금 2만 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많은 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역이 활성화돼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 사연 중에 내용이 어떤 거였었냐면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실하게 팟빵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방송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은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죠. 입지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아마 전세값은 조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아파트들이 이 아파트가 아니라 매매가는 조정이 되기 힘든데 이미 피가 분양가의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조정이 될 수가 없는 가격이잖아요, 이미. 왜? 분양가의 1배도 아니고 2배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면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서 빠지는 것들이지 분양가 자체까지 내려오지는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기우죠, 기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피를 주고 사셨다 하더라도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개발하고 나면요. 입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이 몰림으로써 해소되는 좀 낮아지는 프리미엄을 차근차근히 남는다. 그게 제 아마 답변 내용이었을 텐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방송을 꼭 들어보세요. 파트 상담소. 다음 뉴스고요. 파주 동두천 오산 공공 택지에서 로또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서울은 로또 분양이 확실하고 경기도 좋은 지역들도 로또 분양이 확실한데 파주, 동두천, 오산, 화성은 조금 봐야 돼요. 로또 분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그 연천군 있죠. 경기도 연천군. 제가 월요일에 칼럼에도 썼었는데 연천군에 있는 이 비열한 세상이 미분양이 났어요. 분양가가 800밖에 안 됐었는데 어디였었죠? 여기 있네요. 여기. 강남 연천군 청약 결과 비교한 칼럼을 썼었는데 이거에 의하면은 강남은 5,600만 원에 분양해도 완판이 됐고 연천은 880만 원에 비대를 났거든요. 이거는 수요자가 판단하는 것들이지 미리 그냥 지금 신규 분양하는 분 다 로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파주에서 분양하는 가격대인데
파주의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오산,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주, 동두천, 오산, 화성의 공통점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울에 붙어있는 메인 입지에 가까운 경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거의 끝지역들이거든요. 경기도의 끝지역들은 이게 로또인지 아닌지는 뚜껑을 까봐야 하는 것들이고, 물론 이제 그 뚜껑을 까보지 않으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 분석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분석했을 때 그 시세보다 월등히 싸야 로또가 되는 것들인데, 월등히 싸지 않다고 하면 로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개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재밌는 기사인데요. 이건 이제 기자분들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뭐냐면요. RM이 뭐예요, RM? 예. 네, 저도 몰랐어요. 예. 그 방탄소년단 멤버라며요, RM이. 예. 아무튼 방탄소년단이 산 63억에 산 나인을 한남. 이름에 숨겨진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었나 싶었네요. 이게 뭐냐면 번지수예요. 한남이 나인원이라고 하는 게. 한남동 91번지에 지은 아파트가 나인원 한남입니다. 되게 단순한데 오히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소도 생각하기 쉽고요. 그만큼 이 브랜드에 대한 지명에 대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능한 것이죠. 한남동이 붙었잖아요. 용산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동부이촌동이 아파트 입지로서 인기가 많은데 부촌으로서 이미지는 뭐 동부이촌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남동이 월등하죠. 월등하기 때문에 한남이란 브랜드에다가 나인원이라고 하는 한남동 91번지 하면 좀 뭔가 촌스럽잖아요. 뭐 이런 비교가 좀 애매하지만 청량리 588, 청량리 588도 588 번지잖아요. 그러면 좀 픽픽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번지를 그냥 한글로 얘기하는 것들보다는 영어로 표현한 거죠. 나인으로 한다. 더 멋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청담 101, 청담 101도 청담동 101번지라는 얘기고요. 트리니티 99도 아마 트리니티가 있는 그런 지역의 99번지라는 뜻일 거고요. 루시아도 산 208,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번지수를 활용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좀 더 많은 브랜드 나오니까 읽어보시고요. 이거 뭐 좀 저희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고요. 서울 집 사는데 25년이 걸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래 15년 걸렸는데 25년이 들었다. 이것도 어떤 아파트를 사냐이지 무조건 25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평균으로 퉁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이 아니라 100년 걸려도 못 살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 지금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PH, 펜트하우스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분양가가 200억이거든요. 200억은요, 우리가 한 200년 걸려,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인데 10원도 안 쓰고 모아도 20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숫자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아파트가 올해 공시가격 1등 공동주택 가격인데 그 분양가만 200억이고 아마 지금 거래되는 건 더 비쌀 거예요. 아무튼 200억이라고 치면 1년에 1억씩 모을 수 있는 사람이 20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이게 평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몇 년이 걸리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4년 전 대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지역이. 그러면 왜 올랐을까를 따져봐야지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이것도 투기꾼들이 올렸다고 하면 또 끝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투기꾼들이 올린 게 아니라 정부가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뭔가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거 올랐다라고 끝나는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기사입니다. 제가 저랑 친한 기자님들 만날 때마다 이 기사 쓰지 말라고 몇 번 말했거든요. 이게 거의 분기마다 조금씩 올라가니까 분기마다 나옵니다. 뭐 서울시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몇 년 걸리는 게. 펜트하우스 평당 같은 경우는 200년 걸린다니까요. 200년 걸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만한 얘기인데.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1년도 안 걸리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렇게 팩트만 얘기하고 끝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건. 이건 기사로서 의미가 없는 기사예요. 네. 당첨 후 재가입도 올 청약통장 벌써 70만 개 늘었다. 로또 청약이 계속 유지되는 순간 청약통장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입을 시킬 겁니다. 예, 그런 얘기고요. 그만큼 지금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높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전무 질문에서 김부겸 총리님이죠. 부동산 가격 폭등 죄송하고 있다. LTV 완화하고 물론 이제 90%까지 90%는 누가 얘기했죠?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LTV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LTV 완화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DSR까지 완화를 해야지 DTI까지 완화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분들. 예. 부동산 정책 제대로 작동 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 못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변화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구성을 했던 것들을 실행을 해놓고 부동산 정책이 실행 제대로 작동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제대로 작동 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못 만든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30-40년 단기 모기로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대출 많이 해주고 저금리로 해서 집을 빨리 살 수 있게 해서 내 집 마련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음 뉴스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 어떻게 발표했더라고요. 서울 홍대동, 부천 중동 등 6곳 고밀 개발 1만 1,200가구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사 대책으로 신규 24만 가구 전망이 된다고 전망을 했었고요. 전망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는 했었고요. 5차까지 강남권 후보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굉장히 싼 지역들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4차 후보지 46곳 중에 21곳이 주민 동의율을 10% 확보했고 달려가고 있다. 일단 주민 동의율 10%를 받아야지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주민이 50%에서 가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10%를 확보하게 되면은 시작은 할 수 있거든요. 검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요.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아무튼 좋은 계획과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모양으로 해서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부천의 소사역, 중동역, 뭐 북측, 동측, 서측에 있고 부천의 송내역, 서대문구는 고군산 서쪽, 부천은 원미사거리 북측인데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좀 취약한 지역들 개발하는 것은 찬성인데 이게 개발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말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민간 주도로 가면 참 좋겠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공공은 도와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야 빨리 갑니다. 실수요자 부담 키운 70 대책 분양권 품귀에 우통 치솟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대폭 인상했고 수도권 전매가는 단지 매물이 실종됐고 다운 계약금 매수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악영향들이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예, 지금 분양권 매물이 지금 가능한 것들이 힐스테이트 푸르주어 수원, 이편은 세상 금빛 그랑 매종, 부천 일르브 스테이트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 예,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다음부터는요 거의 급감을 했죠. 특히 힐스테이트 푸르주어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네요. 예, 그래서 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예, 그런 것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셋값마저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선택의 대안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로 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경기도도 인기가 좋은 지역들은 포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도 경기도의 문제도 지금 결국은 서울 전세 문제 2019년도 7월부터 시작된 서울 전세 문제부터 시작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녹화 방송이니까요. 아무튼 녹화 방송 보신 분들도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오전 8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